피자 주세요. 열차. 실제 스피치 학원에서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말더듬을 교정해 주는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는 거예요. 동의어로 바꿔서. 안녕하세요. 스피치 원장이자 안도레TV 아나운서 보미언니입니다. 네, 저번 영상에서는 말더듬 아이의 원인과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그렇다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실제 스피치 학원에서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말더듬을 교정해 주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스피치 학원에서 하는 훈련법을 시연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말더듬 증상이 심해지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만요, 가정에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고 싶은 엄마들을 위해서 실제 전문기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말더듬을 교정하는지 알려드려 볼게요. 네, 우리 아이가 말더듬이 있어 고민이신 부모님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호흡 교정 방법입니다. 말더듬의 대표 원인은요, 호흡의 문제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빠르게 말하는 습관 때문에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생각과 말 속도가 일치하지 않아서 말더듬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올바른 솔루션이에요. 네, 첫 번째, 바로 복식 호흡에 대한 발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희 친구 서진이와 함께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제가 첫 번째 복식 호흡에 대한 발성을 가르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일단 지금 앉아 있으니까 앉아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앉아서는 사실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숙여보고 손을 배에 얹어보세요. 네,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한번 뱉어볼게요. 아니요, 뱉을 때 파! 아니고요. 코로 들이마신 다음에 천천히 몸을 숙이지 않아요.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는 거예요. 더 숙일 필요 없어요. 뱉을 때는 스 하고 뱉거나 푸 하고 뱉거나 아주 작게 빠질 수 있도록 뱉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배가 코로 들이마시니까 이렇게 배가 볼록 나오나요? 어때요? 어떤가요? 네? 코로 들이마시니까 배가 이렇게 볼록 나오는 게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나요? 느껴집니다. 네, 근데 왜 숨을 참고 있나요? 숨을 참으면 안 돼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을 때 숨을 참지 않고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고. 느껴져요? 오케이. 이렇게 앉아서 똑바로 앉아도 됩니다. 이렇게 앉아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복식 호흡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앉아서 하는 게 어려워요, 보통은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누워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한번 눕혀놓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는 누워서 한번 실습을 해볼 텐데요. 서진이와 함께 실습해볼게요. 역시 똑같아요. 몸을 정말 힘을 다 뺀 상태에서, 릴렉스된 상태에서 코로 호흡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는 거예요. 오른손을 가슴에 두고 왼손을 배에 얹는 게 좋겠어요. 그쵸? 손을 얹을 때는 이쪽으로, 배가 이쪽이 많이 나오니까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좋아요. 코로 들이마시고 역시 입으로 뱉으세요. 복식 호흡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몸에 힘을 쫙 뺀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누워서 연습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호흡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뱉는 것이 잘 됩니다. 중요한 거는 어깨, 가슴 이쪽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힘이 빼주세요. 빼세요. 더 빼세요. 네, 더 빼고 완전히 릴렉스된 상태에서, 만약에 아이가 누워있는데 힘을 너무 많이 줘서 안 된다. 계속하세요. 힘을 너무 많이 줘서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아이한테 눈을 감으라고 하세요. 눈을 감으세요. 그쵸? 잔다라고 생각하고 눈을 감고 아주 편하게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고. 입으로 뱉으면 여기 배가 쑥 들어갈 거예요. 또 코로 들이마시고 잔다고 생각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배가 나와요. 잔다고 생각하면. 너무 신기하게 눈을 감으면 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입으로 뱉고. 뱉을 때는
스 하고 뱉거나 푸 하고 뱉거나 후 하고 길게 뱉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완전히 릴렉스된 상태에서 발성을 연습을 하는 거죠. 네, 두 번째, 공기 반, 소리 반, 천천히 호흡을 뱉는 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발성을 얹어서 뵐 거냐면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을 때 배가 들어가죠. 그쵸? 들어갈 때 이제는 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뱉어보는 거예요. 그쵸? 근데 모기 소리 같네요, 살짝. 그쵸? 여기 손을 여기 밑에 얹어보세요. 옳지, 여기다가. 네. 너무 꽉 누르지 말고요. 자연스럽게 편하게 하고 코로 다시 들이마실게요. 들이마시죠, 코로.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약간 우리 서진이가 숨을 참고 있어요. 멈추세요. 숨을 참으면 안 돼요. 숨을 같이 뱉어야 돼요. 숨을 뱉는다는 거는 아니고 숨을 뱉는다는 거는 조금 더 편안하게. 그쵸? 좀 더 편하게. 그쵸. 중요한 건 아이가 배가 볼록했다가 들어갈 때 배가 들어가고 있어야 돼요. 말을 할 때. 그럼 이번에는 입 모양을 더 벌려서 음미 하고 길게 뱉어볼게요. 시작! 네! 너무 잘했어요. 저희 서진이가 너무너무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칭찬과 격려도 아낌없이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뭐냐? 호흡은 자연스럽게 잘 뱉었는데 우리 서진이가 입 모양을 안 벌리고 있어요. 아 발성할 때는 음미요 아니죠? 음미야 이렇게 입 모양을 크게 동그랗게 크게 벌려줘야 돼요. 대신 혀는 아래 바닥에 붙이고 아 발음을 할 때 크게 벌려서 호흡을 실어서 얹어서 뱉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몸에 힘을 주지 않는다. 두 번째, 내가 발성을 할 때 배가 들어간다. 세 번째, 아 발음을 할 때는 입을 크게 동그랗게 벌려서 뱉는다.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시작! 더 벌리세요. 더. 그쵸. 지금 보면 이렇게 호흡을 길게 뱉으면요. 굉장히 아이가 릴렉스한 상태에서 공기 반, 소리 반 이렇게 얹어서 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법이랑 발성법만 찬찬히 알려주시면 아이가 더듬거나 조금 멈칫멈칫하고 이런 것도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호흡법, 발성법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요, 말더듬 솔루션은 또박또박 발음하는 방법이에요. 보통 말더듬을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말을 또박또박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나타났던 안 좋은 언어 습관이 평소 내 언어로 정착하게 된 경우죠. 네, 이러한 경우에는요, 입 모양을 크게 여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아요. 아치를 둥글게 열어서 하는 훈련이 좋은데요. 네, 지금부터는 입 모양을 크게 여는 훈련을 해볼 텐데요. 아까 처음에 배웠던 호흡을 실어서 배가 쭉쭉쭉쭉쭉쭉 들어가면서 말을 하는 훈련을 하면 가장 좋고요. 그거에 잘 된다 하면은 입 모양을 크게 여는 훈련을 시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치를 둥글게 열어서 하는 훈련인데요. 아치라는 건요, 입 모양을 크게 열었을 때 목구멍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아, 에, 야 이런 발음들은 입 모양이 열리게 돼요. 보통 아, 에는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갔을 때 크기가 한번 해볼까요? 손가락 하나 정도 넣어보세요. 이렇게 세로 가로로요. 네, 너무 많이 벌렸으면 더. 네, 아니 너무 많이 벌렸다고요. 네, 그쵸? 그리고 2개 정도 들어가는 크기가 그쵸? 2개 정도 들어가는 그 다음 어는 주의사항은 입 모양이 턱이 약간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그쵸? 야는 동그랗게 크게 야. 야. 더 벌리세요. 야. 야. 그쵸?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입모양을 크게 열어주는 예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 발음이 많고 끝날 때도 아 발음이 많기 때문에 입모양을 크게 동그랗게 벌려주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하면 따라해주세요. 아리랑은 아름다운 우리나라 음악이다. 아리랑은 아름다운 우리나라 음악이다. 아 발음을 더 벌려야 됩니다. 아리랑은 아름다운 우리나라 음악이다. 다 할 때 더 벌리세요. 음악이다. 음악이다. 그쵸. 보시면은 입모양을 크게 열었을 때 소리는 역시 다른 게 훨씬 크게 나와요. 우리 어머님들이 체크해 보시면 입모양을 크게 열었을 때 소리가 달라진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럼 요거를 집중적으로 시켜주시면 좋아요. 다음,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제 안국동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제 안국동으로 이사했습니다. 잘했죠? 이렇게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아이가 잘했을 때는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다음, 액자 속 그림에는 악어와 암탉, 야자수가 있습니다. 액자 속 그림에는 악어와 암탉, 야자수가 있습니다. 네,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다음, 오누이가 오붓하게 오르막을 오릅니다. 오누이가 오붓하게 오르막을 오릅니다. 네, 좋아요. 마지막에 가는 더 크게 벌려도 됩니다. 알겠죠? 네. 좋아요. 마지막 문장 잘했어요. 햄버거 안에는 양상추와 햄이 들어있습니다. 햄버거 안에는 양상추와 햄이 들어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했죠? 우리 서진이 잘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잘할 때는 확실하게 칭찬을 해주셔서 아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요. 엄마! 이렇게 특정 단어의 음절을 반복하는 말더듬에 대한 교정법인데요. 말더듬에 나타나는 대표 증상 음절의 반복이에요. 이럴 때 솔루션은 첫 번째 그 더듬는 단어를 동의어로 바꿔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서진이는 열차라는 말을 더듬죠? 열차, 그쵸. 그럼 열차를 기차로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기차, 잘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님들 보시면 이렇게 열차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동의어 기차 단어를 한번 선택할 수 있게 아이에게 말해주시고 아이가 기차 이럴 경우에는 열차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다른 말을 앞세워서 하는 겁니다. 피자 주세요. 이렇게 PP로 들어갈 때 뭔가 그 단어를 반복해서 음절, 말더듬 현상이 온다면 맛있는 피자 주세요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 맛있는 피자 주세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다른 단어를 붙여서 말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우리 서진이가 잘하는 말 있죠? 뽀로로 주세요. 네, 이럴 경우에 또 다른 말로 붙여서 엄마 뽀로로 주세요. 이런 식으로 앞에 단어를 반복해서 이런 경우에는 뽀를 시작하는 단어가 반복일 경우에는 엄마라든지 이런 단어를 먼저 말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왜 그렇게 했어? 아유! 하는 게 아니라 서진아, 엄마를 먼저 붙여서 말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서 아이가 충분히 그걸 이해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요. 한 템포 쉬어서 말하는 거예요.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이기도 한데요. 말더듬은 결국 심리적인 문제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템포 쉬어서 말하면 말에 대한 부담이 줄여지는 거죠. 네, 말을 하기 이전에요. 하나, 둘 이렇게 마음속에 세면서 그 다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이게 익숙해졌다면 다음은 하나,
이렇게 점점 시간을 줄이면서 말을 하는 거죠. 한번 엄마 뽀로로 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마음속으로 엄마 한 다음에 뽀로로 해서 반복을 하니까 뽀가 시작될 때 마음속으로 두 템포를 쉬고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엄마, 뽀로로 주세요. 처음에는 하나, 둘 하고 말을 하지만 이거를 시간을 줄이면 되는데요. 나중에는 한 번 정도 쉬고 한 템포 쉬고 말하는 방법, 그 후에는 한 템포에서 반 정도 쉬고 시작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하다 보면 이 시간이 점점 줄이는 거를 느끼실 수 있겠죠? 네, 우리 아이들의 말더듬을 고치기 위한 솔루션. 실제 스피치 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인에 따른 해결책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말더듬은요, 사실 자신감이 결여돼서 오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실제 코칭하면서 전문적인 훈련 방법을 시행하기 이전에 저 역시도 선행하는 게 칭찬과 격려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지적보다는요,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을 통해서 자신감을 키워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스피치 교정 전문가 안도리TV 아나운서 봄이언니였습니다.